대장동 개발은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870만 원) 투자해서 100억을 받고,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주주들은 누구냐? 그런 수익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정상적 투자로 보이십니까? 저희들이 봐도 보신 적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뭐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이 의혹이 정치권을 지금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100% 민간 개발로 진행될 뻔했던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5천억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이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주게 됐던 성공적인 모범 사업이라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자, 그러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손실 위험을 100% 부담해서 성남시는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영 개발에 참여한 민간 투자자 수익이 많다고 비판하시는데, 당시에 민간 개발하도록 허가했으면 더 5,503억 원도 그 사람들한테 귀속됐을 텐데,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개발 업무, 분양 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 위험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 안 하고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가량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대장동 개발은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의혹에 대해서 이런 해명을 하자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이죠. 김경률 회계사가 이재명 지사의 이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위험을 안고도 이 개발에서 수익을 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사실상 대장지구 개발은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강남 판교 라인은 절대적인 불패이다.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의라고 할 수 있겠죠. 민관 합동이어서 도시개발법에 적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요, 요거 수용 절차를 따라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겁니다. 알박기 이런 게 안 통해요. 위험이라고 할 게 없어요. 금싸라기 땅에. 대장동에서 아파트 이 시행사업 리스크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가 보든지 이 사업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집 멍멍이 푸들 로빈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단언컨대. 자, 김경률 회계사가 이렇게 맞받아치자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이 또다시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김경률 회계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공공은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가 않았습니다. 인허가권과 강제 수용권을 발동한 것밖에 없어요. 무슨 자금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게 그리고 위험을 다 해치해줬잖아요. 1조 5천억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댄 금융기관이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한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이고요. 예, 의혹이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민간 업체가 위험을 부담을 했고 대신 이 위험 부담을 덜어낸 성남시가 5천억 원의 수익을 얻어서 성남 시민들에게 나눠준 성공적인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말이 되냐? 이게 위험이 없는 사업이 어디 있느냐? 결국에는 이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면서 위험을 해지를 해줬고, 그리고 또 이거는 위험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 민간이 수익을 대거 얻어간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팩트는 이겁니다. 대장지구 위치,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금싸라기 땅이라고 소문이 난 곳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은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날 가능성이 낮은 거죠. 뭐 제가 네. 100% 이익이 안 난, 뭐 이익을 낸다 이렇게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 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자체로 보면 저기는 실패할 확률이 좀 낮은 지역은 분명해요. 그리고 네. 이게 논란이 자꾸 지금 이제 뭐 이게 위헌 부담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의 문제는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양측의 의견은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측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인들이 먼저 5,5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환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의 이익이 난 것 부분은 본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허 네. 갖고는 시에서 하지만 그 이후에 개발해서 이익이 난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제 다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개발하다 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이주하거나 이 다른 데로 나가도록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에 대한 강제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자, 당시에 주민들 반발도 되게 심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 개발공사가 다 해결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수월해지고 위험이 제거됐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들은 싱크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배당을 민간에서요. 화천이 5천만 원 투자하고 570억을 가져가고 SK증권이 이게 특정 금융신탁이라 그래요. 3억 투자해서 3,500억을 가져갔거든요. 이만큼 돈을 많이 가져갈 때는 내가 거기서 어떤 리스크를 부담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리스크라는 거를 강제 수용부터 해가지고 인허가 해가지고 다 지금 책임을 회피하게 리스크를 다 공공이 이걸 다 회피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5억 투자해서 1,830억밖에 안 가져갔어요. 지금 김경률 회계사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대변인께서 뭔가 말을 좀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지주 작업이라는 게 가장 힘이 든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상의 수용 사업 방식을 진행을 하는 바람에 강제 수용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민간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책임을 다해서 일을 할 거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민간 개발로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